네, 네, 네. 네. 10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좀 여담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뉴스. 괜찮습니다. 인디언 기후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인디언 기후제는 결론은 언젠가는 비가 온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일으킨 것도 언젠가는 민주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출기차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좀 더 해서 이제 민주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제주도에서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주도에는 강이 큰 강이 없습니다. 강이 폭 들면 이제 식수난이 불어나면 관광객들 모두 토기들 담니다. 그래서 기후 축제를 하려고 한 성삼대님 거기 넓은 단지 뭐 저기 있거든요. 진달래가 거기다 기후 축제를 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면서 기후제를 지내는데 비용을 10억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인센티브 10억 책정했습니다. 20억 예산을 가지고 기획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기후축제를 지내는데 거기서 등산객들이나 도민들 와서 지내는데 2시간 내로 비가 와야 됩니다. 이거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면은 성공했으니까 성공보수 10억 더 줘갖고 20억 주고 못 오네? 그러면 너 비용 빵 아무것도 안 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획사, 혹시 기획사 나올 기획사 있겠습니까? 어쩌겠어요. 한 기획사가 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축제를 열다. 그 기획사에서 축제를 열어서 이제 한 1시간 40분쯤 됐습니다. 조명석 강하수가 요새 요즘 뜨잖아요. 딱 나왔습니다. 옛날에 58년도라죠. 여기 아마 계신 분 다 그 노래 할 겁니다. 더미 가수가 불렀던 비의 춤. 비가 오고 다 울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다. 그 노래를 쫙 조명석 가수가 봅니다. 비가 안 와. 그 노래 혼자 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50분 됐어. 1시간 50분 됐어. 이제 10분 오면 이거 기획사는 꽝이야. 그런데 딱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김태희 우리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배우가 나타나면서 쫙 나타나면서 비가 딱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김태희 가수분이 남편이 누구니까? 비가 따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기획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조명사는 2천만 원 주면 옵니다. 김태희 가수한테 5억 주겠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장기자랑을 하는 조건이다. 5억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계획 대신데 안 올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김태희 오면서 가족들 안 데려오면 안 되니까 비를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와서 그 기획사가 또 덕분에 더 보너스 받았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면 비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조금 전에 퀴즈가 나왔는데 비가 온다고 5도. 와, 저 선생님한테 우리 와, 선물이 있습니다. 비가 5도라고 적었네요. 5도라고 그러니까 김태희가 너무 했습니다. 왜 넣었을 겁니까? 김태희가 아니래 36.5도래요. 가능한게는 비는 36.5도. 그러니까 한 평균이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희 씨하고 비 씨의 사랑의 연도는 몇 도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랑의 연도 몇 도일까요? 70도. 네? 73도? 70도. 와, 근데 이건 아니면 크게 예쳐주신 우리 선생님께 우리 여성 회원님이라서 말은 아니 두 온도를 합치니까 73도쯤 되네요. 36.5도씩. 그런데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사랑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집에 가셨어요? 사랑의 온도는
3도가 아니고 40도가 좋습니다. 절도라. 오늘 집에 가셔서 절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인디안 기후제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끈질기게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성했는데요. 10월 유신이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용전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해상권까지 다 그냥 대통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5일 날 통일체 국민회의 2359명 뽑아서 거기서 단독 당선돼요. 그래서 8대 대통령이 당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떠냐면 1인 2선거구제가 이때 나왔습니다. 1인 2선거구제 하면 여당 야당 동반 당선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전국구 구성을 줬습니다. 3분의 1을 전국구 구성을 줬습니다. 그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부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반 당선자가 여당에서 3분의 1 가져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3분의 1 가져가고 3분의 1은 그냥 다운 당상이에요. 이런 법이 그때 만들어져서 딱 국민들이 이제 참 정말 힘들어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경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좋았는데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대 대선 그때 9대 대통령 통일주 국민에서 당연히 박정희 뽑습니다. 6년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78년 12월 12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또 주목해볼 만한 선거입니다. 민주공화당에서 지역구에서 68석, 신민당이 61석인데 뭐 유정혜가 77석 가져가니까 이것은 별개하고 지역구 민심을 동반 단선을 못 해버리고 9석을 못 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심은 역전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당만 비교해봤더니 여당에서는 31.7% 민주공화당, 야당에서 32.8% 1.1%가 앞서버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1.2%의 민심이 결국은 유신 붕괴의 신호탄이 됐다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러면 유신을 어떻게 거쳐서 국민들한테 잘해 나갈까를 좀 외쳤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너무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까불지 마고 꼴만 가면 될 걸로 알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딱 79년도에 부마항쟁이 유신 절대 시위였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10월 26일 대통령을 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이런 민심을 등려없고 데모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도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나옵니다. 물론 잘못된 범죄는 초당해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민심이 우선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이 이렇게 민주주의 곳곳에서 때마다 변곡점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군부가 이제 탄생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12월 6일 날 통일주 국민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뽑았습니다. 태비와 공통을 뽑았죠. 그런데 뽑아놓고 6일 만에 12.12 군사가 됐다고 해요. 신군부가 등장. 그러니까 태비와 대통령이 신군부한테 실컷 나올게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8월달에 하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다시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자격을 얻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끝납니다. 끝날 무렵에 8차 개원. 그 개원에서 이것을 신군부 개원인데요. 그때 이제 한 가지 국민들 다루려고 7년 단임제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권은 그대로 두고요. 앞국회 또 이것도 앞으로.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날에서 뽑는 걸로 간접 선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81년 3월 25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신군부가 딱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좀 정한 사람들은 전부 묶어버리고 이성 야당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정당에서는 완전 다수석 차지하고 나머지 의석들은 이때는 근데 지역구가 1인 2표 한 선거구 수사가 없는 동반 당선 시대였는데 비례대표들은
통일체 국민회 그런 데 뽑은 게 아니라 정당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데다가 3분의 2 주는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체 국민회라든가 대의원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국회는. 그랬는데도 결국은 뭐 여당에서 뭐 다수석을 차지할 수 없는 선거가 되어요. 그때 여당들은 1대대 이중돼서 도저히 여기 계신 분도 아니 뭐 무리지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85년 2월 12일 선거 이 선거가 또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걸 보여주는 선거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엔 신군부의 시설표를 아닙니까? 민정당에서 148표를 얻고 신민당이 67표를 얻는데 이 신민당이 실질적으로 민취협이라고 해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들이 만들었던 신한민주당에서 갑자기 1000명 야당 기초로 들어옵니다. 그때 두 당의 비율만 봤더니 35대 29, 서울은 27대 43 이렇게 해서 야당이 사실상 승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때 국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투표장으로. 84.6, 이 앞때까지 70%대인데 84%. 그럼 국민들이 지금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표출된 민의가 6월 항쟁의 단초였다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29 선언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 헌법대로 하면 7년 다인데 또 그런 제도로 전두환 대통령 할 때 그대로 정권만 물러주면 되니까 당연하게 되버릴 건데 국민들은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항쟁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막을 길이 없어서 서울에 수십만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 6.29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87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5년 단위제 그때 대통령제가 헷갈리니까 아예 5년 단위제 헌법에서 지금 헌법에서는 5년 단위제 이것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헌법재판소 설치, 지방자치제, 선거공개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조항이고 뭐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헌법 고친다면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제가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13대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때 정말 야당이 단일화했으면 야당에서 정권을 가져갔을 겁니다. 무엇하고 사자 필승론이라는 그런 어판을 해가지고 결국 여당 노태우 당선자한테 36.6%를 줬습니다.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후보들은 단일화를 안고 4명이 나오면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도권에서 민심이 그렇게 흐를 것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오판했다는 얘기죠. 전부 여당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근데 36% 정말 힘들죠. 70몇 프로 대표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요하기 엄청 힘듭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신일로 섬김의 시대라고 해서 신지역주의 현상이 좀 나타난 거죠. 후보자들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민주화설이 첫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88년 4월 26일 날 있어요. 이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이제 물줄기, 민주화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선거죠. 총선 결과, 그때 이제 처음 비례대표제하고 소선거구제가 1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당이 125석, 야당이 174석. 완전 야대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그 당시 550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550 청문회 수용해요. 자기하고 바로 앞에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앞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부 법정에 세워서 사형선고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550 청산을 그때 했는데 이때 550 청산을 할 수 있는 힘은 이 국회 의석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방방했어요. 절대 못합니다. 국회에서 일단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죠. 방방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이 이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죄송합니다.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걸 먼저 앞서 나오고 노태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같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세력 전두환 550 청문회를 통해서 백담석을 유배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그래서 나왔다. 그랬는데 도저히 정리 못하니까 결국 선당합니다. 김용필, 김영삼 이하고 선당해서 218석인 거대 여당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독재와 근대 과정에서의 잔재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합니다. 건의주 38년입니다. 사실 독재 시대라고 우리 이제 역사는 분류하고 있죠.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이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때 배고프니까 어리고기를 못 냈다니까 정말 근대화 지상주의 저도 찬성합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몸 바치자. 황금 만우리가 그때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망도로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게 하는 병폐 중에 하나. 이때 부동산 투기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야권 정부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뭐 정권 넘어갈 정도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는 아직도 끊기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팽배해가지고 또 이 당시 중요한 것이 나하고 우리 개념만 가지고 상대방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잘 되는 이게 우리 산업화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걷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MB 세대한테 또 새롭게 탄탄할 알파 세대한테 우리가 눌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뜯어 고쳐내서 넘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 결정을 잠깐 해봤습니다. 92년 또 국선에서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92년 3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민주화 이후에 여당한테 절대 다수소가 안 줬습니다. 야당은 일단 줬습니다. 안들하지만 야당한테 절대 의석을 줬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좀 이따 이제 알 텐데. 그때 3당 합당할 때 218석인데 다시 가반수를 못 얻었으니까 얼마나 알고 보면 큰 패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내중에 아주 묘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바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42% 당선되고 김대중 33.8, 정주영 10 나오고 낙선했죠. 이때 이제 문제는 사실 지역주의가 아주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저런 민심을 들여갖고 야당 협조를 받아내가지고 결국 뭐 이건 비상경제 대통령 권한으로 했습니다만 금융실명제도 하고 또 하나의를 척결시키고 또 공직자들 재산 등록도 시키고 중요한 것은 역사 반수식이 50 정산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12.12 전부 사용대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 결정을 역사의 한 획을 또 그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요. 그런데 말판에 IMF만 나와가지고 평가를 다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96년 또 97년 또 대선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96년 4월 10일 있었습니다. 그때 여 139, 야 160석. 아직도 여당한테는 표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15대 대통령 선거. 97년 12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40.2% 당선됩니다. 이때는 DJP 연합해가지고 야당은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예창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인재후보가 여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응어리를 많이 풀어낸 선거라고 표현합니다. 최초로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 구축이 있거든요.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정말 훌륭하다. 국민이 정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87년에 민주화를 이루면서 공고화됐습니다. 10년만 만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공고화된 민주화 시대입니다. 16년 또 국회의원 선거,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IMF 때문에 26석 추대받고 버렸습니다. 이때도 여소 야대였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이해창 야당 후보가 당선될 걸로 다 봤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을 연장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드디어 이때 이제
12년 만인가요? 16년 만에 여당한테 가봤어, 지금 국민들이. 이제 국정 안정을 해라. 노무현 대통령. 그때 연락을 받았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막 대통령 되고 탄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창당돼서 152석 그때 가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 세력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물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련자나 민주노동당 관계자 죄송합니다. 옛날에 항상 아웃사이드에서 막 제도권이 못 들어왔는데 이때 처음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환점도 합니다. 그리고 1인 2표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는 후보자한테, 전국구는 비례대표는 정당한테 찍는 데가 이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16대까지는 4명, 5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합단계를 해가지고 39명, 13%까지입니다. 지구의 절반은 여성이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여성들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50대 50은 가야 되겠죠? 여성 우리 회원님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생활 정치도 정말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두 번째로 여야 공통정치를 시킵니다. BBK 문제로 좀 도덕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때 경제 대통령을 희망해서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 18년부터 16년까지 국정됐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4년 전에 다수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다수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극적인 것이 역대 최저 투표율 46.1%.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주의 이기가 온다. 민주화를 안정해놓고 한국이 다시 민주주의 이기가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한 것이 지금 말하는 사전투표제도 그때 연구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2년 4월 11일 날 있습니다. 이때도 여당 이명박 정부한테 그대로 가만히 줍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12월이었습니다. 정권 연장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때 또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1점을 독특 가방 이상을 얻었습니다. 얻고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봐볼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봤더니 122대 178로 거대 야가 이때 또 탄생합니다. 이것이 민심의 의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국정을 운영한 건 이거가 불투명해. 그래서 결국 내주에 탄핵의 단초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다수 의석을 얻었다면 절대 탄핵이 안 이루어집니다. 소수 의석에서 몇 명만 넘어와 버리면 백석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탄핵의 연구가 이루어져가지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7개월 앞당에서 5월 9일 장미 선거로 치르게 됐습니다. 이때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 사회에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비교적 조금 공정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죠. 21대 국회,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장 큰 힘을 줬습니다. 180석을 여당한테 줬습니다.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적폐청산해라. 경제 살려라. 코로나19 극복해라. 문재인 대통령 경제 문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크게 실패했어요. 적폐청산도 우리 국민들이 피부 야답지 못했습니다. 결론 정권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최고로 많은 의석을 갖고 아까 인위적으로 합당했을 때는 218석도 가졌으니까 인위적으로 합당했으니까 민이라고 틀리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정권이 안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그대로 안 놔둡니다. 바로 바꿔줍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해서 2년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는 또 그때보다 더 큰 야대 192석이라는
양화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가장 큰 열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놀러 스케줄을 팝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첫째는 국민들 소통, 경제 제대로 해내고, 특히 여야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국정 기조가 완전히 국민들이 희망에 안중이 없는 걸로 국민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정 기조 바꾸시오. 소통하고 대하고 타협을 하시오 하고 지금 국민이 명령을 줬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여야 정말 서로 상생하는 정치,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간다면은 앞으로 순조롭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 물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22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 숨쉬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열망. 정말 결국 선거 현상을 이뤘네요. 민주화 결과에 여기 있는 거 다 지금까지 설명해 있는 거 요약 정리돼 있을 우리 국민이 민주의식, 역동적인 민주의식을 한국을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정말 공과된 민주주의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5분 이내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선거, 나쁜 선거 이거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비밀이 있어서요. 어떻게 몰래 하면 여전히 비밀이 없습니다. 좋은 선거 들었다가 딱 누군가 신고해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연장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선거, 특히 페이크 뉴스라든가 허위사실 듣고 있다면 바로 갑니다. 요즘 MBC가 다 알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아닙니다. MBC 방송 아니고 KBS 방송 같은데 또 SBS 들어가면 M 뭡니까? 마우스 칩니다. 반말을 시작합니다. B 뭡니까? 버드 칩니다. 낱말이 새가 됩니다. 반말은 누가 있고 낱말은 새가 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 옛날 20세기 때는 소미장 나면 도발해도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어 절대 고속도 못 시키고 다 넘어갔습니다. 요즘 시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2마리 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았네요. 시 무슨 시일까요? 시 네? 시시절 네? 시시절 아, 시스템이 어디 선생님? 네? CCTV 어디 시스템 선생님? CCTV가 전국 범인 검거율이 75%이다. 경찰서 우리 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CCTV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딱 비밀이 없습니다. 다 어디까지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다 손안에 컴퓨터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손안이든 핸드폰 속에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방법없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어디 통해 세계의 모든 정보가 여러분 컴퓨터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내 비밀, 나 비밀, 아무튼 지금 압수수색 유료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한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핸드폰하고 CCTV를 다 잡아내니까 이제는 깨끗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으로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담 하나 더 하고 선물 되면 선물 좀 퀴즈를 한번 더 내고 그랬습니다. 네. 김한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재벌 이름은 민국. 그 재벌은 무남동녀 김민주라는 막 결혼할 연령을 가진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너무 미인이고 배운 것도 많고 여기 약간 다르다.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또 아빠가 대한민국 제일 재벌인데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후계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 중에 손을 봐도 이거 넘감이 신랑감이 없어. 김한국 회장님, 민주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공모를 하자. 공모를 해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 민국이라는 그룹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계속 끌고 가고 할 그런 사람을 공모하자. 오케이 했습니다. 빨리.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딱 일가신문 전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제일 훌륭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같은 걸 만든 친구들 전부 300명을 골라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교수 같네요. 300명을 쫙 추려냈습니다. 300명 중에 누구든지 너 배필이 되면은 그냥 없겠구나. 300명 쫙 꾸려 하나 주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300명 뽑아놓고 그 개별회장이 이랬습니다. 자, 300명 여러분들이 지금 서류 심사 당첨됐다. 여러분들은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우리 미국 회사를 꾸고 갈 자질을 다 갖췄으니까 됐다. 속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우리 앞들 풀장으로 전부 모여라 했습니다. 전부 모였어요. 300명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회장이 이런 소리가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에 그 풀장에서 빨리 여기까지 도착해서 맨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딸을 사이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서 비서들 30명을 동원해서 밖에서야 물 갖고 왔어요. 독산을 10마리씩 갖고 와서 밖에 30명이 쫙 들어오고 300개 마리가 독사가 됩니다. 울불합니다. 와라! 아무도 못 오네. 독사들이 300마리가 들고 가니까 이거 물리면 죽을 건데 못 갖고 가는데 어느 젊은 거냐 저냐나 탁 물속에 수영복 가는 거 줄기차게 수영복 왔습니다. 딱 왔습니다. 와, 그때 이제 우리 김항국 우리 개벌 회장님께서 이야, 이제 우리 딸이 갖고 우리 후계자가 나타났구나. 정말 훌륭한 놈이 없구나. 딱 왔어요. 와서 절만하는데 여기 사이가 될 건데 도를 하고 싹 돌아서 저쪽에 쳐다보고 어떤 놈이 나 밀었냐고 딱 소리를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밀어버렸던 거죠. 그 강소리 목소리 들어서 살라고 빠져나갔어요. 어떤 놈이 밀어버렸냐고. 그때 김민주 양이 하는 소리였어요. 그 아빠는 그래서 아이고 모처럼 내 사이가 왔다겠는데 그것도 틀려버렸구나. 그랬는데 딸이 김민주 양이 이러면서 아빠 내 의견이다. 무슨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김민주? 내가 믿었어요. 예? 내가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믿었어요. 결혼하기로? 밀었다고. 본인이 믿었다 했다고요. 그 딸이. 예? 아니죠. 그런데 김민주 아버지는 아빠가 저분하고 결혼할래. 왜 그랬을까요? 첫 본인이 번째. 믿었으니까요. 첫 번째, 공약은 다 300명 당 이상 없어. 그런데 잃어버렸네요. 맞네요. 와서 자기가 딱 양심만 챙기고 자기네라고 인상을 했는데 사이에. 근데 얼마나 정직합니까? 돌아서 어떤 놈만 이러냐고. 그러니까 딸이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훌륭한 공약 갖고 있다면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우리 민국 그룹을 끌고 나가지 않겠냐. 여러분, 정치인들 정치 공약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 몰라간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해갖고 진짜로 대본 사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민주 시민의식 고치라든가 투표율 되고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봉이 어째 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연과 있어요? 인간과 있어요. 또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처음 여기 계신 선생님도 좀 그렇게 성공이 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사학회 우리 배운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현실과 같이 싸웁시다 하는 얘기. 국가와 현실이 없길래 최당장의 산업과 민주화를 만들어 놓고 해외 여성의 0% 인구 문제는 0.72입니다. 2305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나라 이거라고 영국이 콜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BS 공화국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부패고 국제투명성국에서 발표한 부패점수가 62점입니다. 42점대에서 62점 올랐는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진즉 아직도 납치 점수에서 간달간달합니다. 만약에 80점대 간다면 우리나라는 7만 번, 8만 번 갈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패공화국. 뉴욕 타임즈에 신조가 나왔다죠. 비보시라고 땅콩 해양 때문에 사설에 나왔습니다. 뉴욕 때문에 갑질공화국 비보시. 또 헬조선의 여파가 자살공화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자살률 2위입니다. CBS 공화국 이거 좀 구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해피 조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우리 국민들은 전부가 평화롭고 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인데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3H 구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건강한 헬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당연히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MZ세대와 우리 산민 세대가 힘을 합쳐서 부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탄생하고 있는 탄생한 Z세대, 알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링컨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는 총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